문재인 정부가 학교 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차별철폐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실천 과제로 제시한 외고 자사고 폐지 공약. 지난달 13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관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5년 주기로 재지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폐지 방침을 밝힌 건 경기도가 처음. 앞으로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10개의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해주지 않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1세대 자사고 5곳은 뒤이어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민족사관학교 등 5개 자사고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권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내신을 절대평가로 활용한다며 자사고가 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정부 측 폐지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자사고나 외고가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16곳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폐지에 찬성하거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 정부의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방침은 지역 교육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대전과 충남엔 각각 외국어고 1곳과 자율형 사립고 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세종시엔 외고나 자사고는 없고 국제고 1곳과 과학예술영재학교 1곳이 있는데 세종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돼 이번 정부 정책엔 해당되지 않는다. 대전시 교육청은 일단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정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그런 확실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러한 정책 결정 상황들을 보면서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에는 찬성한다는 입장. 이제 교육부에서도 고교 교육력 제고라고 해서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럼으로써 이제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데 그 중에 이제 외고나 자사고 이러한 고등학교들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명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학교가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면서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전형 시기를 일반 고등학교로 맞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그 입학 전형 시기를 조금 수정한다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아가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2천여 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인 것.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 21개 교육 시민단체가 연대해 출범한 한 시민단체는 출범 직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도 이어진 1인 시위. 자사고와 외고를 고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그 초중등교육법 91조 3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학의 그 건학 이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양성 있는, 개성 있는 교육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유형 사립고가 어떤 다양성 있는 교육 또는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을 못해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학을 흔히 말하면 그 명문대를 가기 위한 발판 또는 그런 학원으로 전락한 지가 좀 오래됐죠.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한 학부모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교육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의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기회조차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자사나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뭐 더 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과거나 이런 쪽으로 더 몰리겠죠.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특권학교에 재학 중인 그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하죠. 극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학교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완전 묵살하고 일괄 폐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커다란 부담을 가질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워낙 일반 학교가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초창기 때 어떤 교육 혁신을 위해서 좀 과감한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우리 시대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런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획일화된 일반고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다음 달 과학고를 시작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는 바로 외고와 자사고가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이것이 뭔가 올바른 선택이 될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일렁거리고 있으니까 결국 선택은 이제 아이들과 뭐 부모님들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제도적으로 폐지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나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볼 때.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 자녀를 둔 김정희 씨. 우리 아들이 꿈이 외교관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외국 갈 거라고. 외국 가서 내가 거기서 공부를 잘하면 어디 학교든지 가서 공부를 잘해서 잘하면 될 거 아니냐고. 대전 외고의 재평가 시기는 2020년. 현재 중3 학생까지는 보장이 된다. 하지만 혹시라도 학습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점차적으로 그냥 한 단계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외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그것은 너무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싹 자사고 외고 싹 없앤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김혜영 씨 자녀의 진학 목표는 과학고. 과학을 좋아하고 근데 꿈도 과학자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기술 관련해서 이제 첨단 기술 관련해서 그런 과학자가 되려면 그런 영재 학교나 뭐 과학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다고 아이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꼭 이제 과학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과학고는 이번 정부 방침에서 제외됐지만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마찬가지. 무조건적인 폐지보다 공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원한다. 자사고든 뭐 외고든 특목고든 무조건 폐지한다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폐지가 이제 최선책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이고 이제 그런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로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무조건 없앤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일반고도 분명히 또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한편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외고와 자사고 4곳이 모두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외고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괄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일 대전시 교육청 역시 자율형 사립고인 대전 대신고등학교에 대해 2018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신고의 자사고 재지정은 교수,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평가단의 평가 결과 88.8점으로 기준 점수 6점을 넘었고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학교의 자사고 운영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 물론 뭐 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학부모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셔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현장에서 좀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정부가 향후 5년의 로드맵이 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자, 박경영 PD,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사고와 외고의 그 선발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고교 입시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지원하는 전기 입시와 일반고를 지원하는 후기 입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전형 시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수 학생을 일반고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전기 입시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외고와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교육 계획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과 과감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역 교육 현장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로운 국정운영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항목엔 2017년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계열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뽑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특목고는 또 특목고대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전기로도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외고나 자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특수성이 인정이 안 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즉 후기하고 함께 뽑는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전형 시기를 맞춰서 동시에 뽑는 그러한 전형 방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차례로 교육청의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의 외고와 자사고. 2013년부터 자율형 사립학교로 운영을 시작한 대신고는 최근 재지정이 확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취소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의 또 다른 자사고인 대성고. 2011년부터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곳이다. 초기에 한 자사고 1, 2기 그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좀 의욕을 가지셨죠. 선생님들도 그대로고 학교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냐.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학생들이 달라진 모습을 또 부모님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또 입소문이 나고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에 도입한 학교 모델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른바 특권학교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다. 대성고에 재직 중인 김민영 교사는 자사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는데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이 학교가 굉장히 무슨 귀족 학교다, 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능력이 있는데 기회를 찾지 못했던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모여있는 이 우리 학교가 주변에 어떤 그냥 편협한 그런 시각 때문에 약간 학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고민한 끝에 자사고 진학을 선택했다는 대성고의 한 학부모.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의 교육 환경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아빠도 직장인이고 저는 그냥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첫 아이고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은 엄마예요. 근데 학교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믿음으로써 학교에 그 정도 어떤 그런 등록금 이런 것을 지불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원했던 거는 어쨌든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관심을 준다는 거. 둘째 아이의 진학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단 말에 혼란스럽다는 석주미 씨.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자사고를 보내보고 주위에 또 이제 일반고 보낸 엄마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마음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선택이 어쨌든 좋을지 안 좋을지가 아직 모르겠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둘째도 외고 정도를 아이가 갈 수만 있으면 시험은 한번 봐볼 생각이거든요. 지난달 22일 전국 외고 교장협의회는 비상대책회의 겸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단계부터 과도하게 추진하는 여론몰이식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1995년 외국어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그동안 우리 지역의 외국어 영재들을 교육해왔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립학교로서 예산은 일반고와 동일한 학비로서 우리가 가성비 높은 교육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가끔 저희 교장실에 쪽지 편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전하는 편지의 공통적인 내용은 학교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이 너무 진지하고 효과가 높다. 이상호 교장 역시 정부의 외고 폐지 논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 그다음에 고교 서열화, 이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원인을 외국어고를 지목하고 그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동안 외고에서 제가 초창기부터 그
근무해왔고 학부모로서도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교육 유발 요인은 그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서열화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취업이 유리해지고 그리고 연봉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하지만 외고 졸업생들의 진학 결과를 볼 때 외국어 전문가 양성이란 외고의 본래 목적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입시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꽤 오래된 지적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대학 진학 그 결과들을 보면은 어문계 진학자가 한 30% 전후, 그리고 이제 법대라든가 인문사회계 진학 학생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의학계라든지 해서 이공계를 합해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어문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 목적이 과연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상호 교장은 외고 졸업생들의 진학 결과에 대해 현재 계열별 대학 정원의 편차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이번에 그 과학고가 배제된 이유가 설립 목적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정원을 보면 이공계는 카이스트 포함해가지고 대학 정원이 과학고 학생 정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과는 지금 전국에 있는 31개 외국어 학생들의 경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도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저희 학교의 경우도 인문사회 계열과 어문 계열이 거의 90%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과 입시는 떼어놓기 힘든 상황. 특목고 학생들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수능 응시자의 10%에 불과해요. 특권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48%입니다. 서울대 연대고들을 보면 진학률이 얘네들이 36.8%예요.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이런 대학에 진학시키는가? 그건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후 좋은 일자리 있잖아요. 대전의 한 고교 입시 전문가는 외고와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에 주어진 혜택이 적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상당 부분 어떤 입시 제도든 교육적인 혜택을 받다고 하면 일반고에서 이 일반고를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로 또는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일반고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일반고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내거나 정부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일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사고 이런 형태의 우수하다는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를 만들지를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학부모 단체 측에선 정부의 이번 방침이 일반고, 즉 공교육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명문대를 보내는 그런 객관식 시험에 몰입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소수의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편중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일반고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다양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을 설계할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와 그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현재 그런 내용들을 일반고에서 한번 풀어보자.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를 다음 해부터 도입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 고교 학점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가 자기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이 교과들을 편성하고 그런 학교들이 서로 같이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A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B 고등학교에 개설된 교과를 이수하고 학교들이 여러 개 연합된 형태로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게 하는 교육이 중요한 만큼 또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는 수월성 교육 정말 필요한 겁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이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 다음 달 발표될 수능 개편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여부. 교육부는 수능 개편과 함께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수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느 레벨의 어느 난이도의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자체가 이를테면은 현재와 같은 내신 성격을 이제 갖는 거죠. 대입 환경이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 환경은 고교 학점제와 그다음에 대학 입학 제도 자체가 같이 연동하면서 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중고등학교의 어떤 교실의 변화는 전적으로 입시 제도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그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장을 펼쳐줘서 그 학생들이 거기 자기에게 맞는 그런 진로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의 인식 역시 현재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연 미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실에 어떤 혁명을 가져오게 될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학력이나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학을 졸업했느냐라고 하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 그러한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 평준화를 보완해야 된다. 수월성 교육에 좀 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것은 정당하고 좋습니다. 교육과정의 어떤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학교 간의 어떤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마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고교 학점제, 이것이 잘 이렇게 순조롭게 순리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래도 전체 공교육이 한 단계 진보하는 그런 결과에 다가가지 않을까. 정부가 지난 19일에 밝힌 교육개혁 정책 중에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등 시행 시기를 명시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만 언급했는데요. 자, 박혜영 PD, 국가교육회의는 아직 구성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중에 25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 외에는 별다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고와 자사고 폐지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움직여야 교육청이 움직이고 학교가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도 뭐 학부모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 정책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또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원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공교육, 특히 입시 제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